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일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약 0.67%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결과치는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3% 하락이 나왔다라고 결과치를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장중에는 거의 양지수가 대부분 2%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본 지수도 한번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오늘 약 0.99%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 지수가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 지금 중국 증시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약 1.18%의 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시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유독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도 오늘의 상승분은 최근에 조금 낙폭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역시 본인들의 이 평균 낙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좀 낙폭이 크게 작용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좀 낙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계속 팔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주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장중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아니면 시장이 상승할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구간에서 증시가 멈춰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이런 시에는 당연히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을 마치고 증시가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저가에서 물량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치면서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 본인들이 좀 저가에서 물량을 좀 잡아가기 위한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 즉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계속 장중에 흔들면서 개인 물량을 털어내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좀 가져가기 위한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특히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장중에 낙폭이 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내려왔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은 준 상황인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견조하게 흐름을 가져간다는 부분은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가장 큰 산업인 반도체가 그래도 좀 잘 지탱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좀 한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부터 지금 15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대부분 보합권이나 아니면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보다는 거의 다 대부분 좀 파랑불을 보이면서 약세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는 실제로 이것보다 낙폭이 더 많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주면서 코스피 상위 종목 역시도 조금 회복하고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순을 봤을 때는 약간의 빨강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시젠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좀 낙폭이 나왔었다. 그리고 KMW 역시 5G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뿐이지, 지금 제약바이오, 즉 코스닥은 결국은 제약바이오와 5G인데 이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5G가 모두 약세이기 때문에 증시를 지금 상승시킬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 주도 업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좀 주요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증시가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을 주더라도 종목은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매에 따라서 종목들의 추세가 좀 망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낙폭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까지 근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준수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 구간은 1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면서 이 구간대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지켜줄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6만 4천 원 구간을 잡아드립니다. 물론 아주 길게 봤을 때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종목이 올라갔다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2월달에 매수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1월달, 2월달, 3월달 통째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의 구간보다 주가가 항상 높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뭐 12월달에 매수하신 분들 말고는 모두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일단 16만 4천 원대에서는 매도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 최근에 이제 뭐 금리라는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과 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승을 크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계속 저항을 받던 구간이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일단 지금 5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대 가게 되면 과거에 좀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물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은행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감인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짧게 대응하자, 위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계속 좀 줄여가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으로는 48,000원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48,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제가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5G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약세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을 보시면 최근 저점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33만 3천 원인데 이 가격대가 오늘 깨고 내려갔습니다. 즉 저점이 깨졌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종목이 조금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30만원 초반대,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가 계속 과거에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대략적으로 한 32만원 정도 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된 다음에는 급등이 나왔던 만큼 일단은 저점은 이탈이 됐지만 하단에는 바로 지지라인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낙폭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멈춰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한 32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44만 1천원 정도까지, 44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격대가 좀 추세가 깨지기 시작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추세를 살려주고 올라가고 있다가 추세가 깨지고 나니까 급락이 나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추세에 따른 저항 매물이 나오는 만큼 이 구간대에서는 정리를 하자. 지금은 시장 때문에 낙폭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 하단에 주요 지지라인도 깔려있기 때문에 투매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하나 더 보게 되면 뭐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가장 강했던 지지라인까지 근처까지 다 대부분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기도 고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고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시세가 분출되기 전 이 가격대에서도 밀려 내려왔던 가격이 돌파가 되는 순간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가 워낙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됐어서 다음날은 그냥 갭으로 뚫어버린 다음부터는 시세가 분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한 위치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내려왔지만 결국 꼬리 달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매도할 시기가 아니고 시장 때문에 종목들도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관점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작년 뭐 10월달 11월달 이때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모두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는 만큼 크게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과거에 좀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14만 7천원 구간에서는
종목을 좀 일단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종목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의 종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올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좀 대응 방향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올린 만큼 추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3,500원까지는 여전히 괜찮은 지지 구간이다. 과거에 코로나19 직전에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갔었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급등이 나왔을 때에도 보시면 이 구간대가 갭 상승을 통해서 또 돌파가 됐던 만큼 이 3,500원대를 지지자리로 보시고, 목표가는 이 4,300원 라인, 과거에 지금 계속 고점을 형성했었던 요 가격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올렸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수급이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목표가는 4,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투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점 하한가를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지지받던 데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가격대를 지지라인 지켜줄 가격이었으면 21,500원 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멈췄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500원보다 아래에서 점 하한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낙폭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온 만큼 투매할 자리가 전혀 아니다. 단번에 지금 거의 뭐 60%에서 뭐 가까이는 100%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이런 악재가 있는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다 매물인데 이걸 뭐 저점 매수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쏟아지는 매물에 맞고 계속 돈이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14,500원을 일단 주요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 그래서 반등을 받고 조금이라도 반등을 받고 팔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500원대가 지금 현재 저항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 만큼 올라갔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는 관점을 진행하시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백광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여전히 목표가는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목표가 일단 5,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 이 안철수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손잡고 뭐 반도체 쪽을 진행한다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밀려 내려온 부분이 지난번에 고점대까지 단번에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계속 이게 매물인데 오늘 호재에 따라서 단번에 올라갔으니 당연히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추가적인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주요 지지라인이 제가 보고 있던 가격은 4,300원인데 장 막판에 좀 투매가 나오면서 빠져나온 만큼 일단은 내일 장이 열렸을 때 4,300원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여전히 그대로 보유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비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인 건 뭐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이 종목 톡톡 때에도 이 비덴트나 뭐 이런 위지트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조금 더 15,000원, 500원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가격대가 뭐 단기적인 지난번 고점대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과거에 높았던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자리 잡았었던 만큼 다음 저항 라인을 일단 15,500원을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올라갔을 때 이 14,000원대 가격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번의 고점과 과거의 고점이 만나면서 끝에서는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추가적으로 15,500원까지는 여전히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감과 함께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 모두 간단하게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